네, 김영입니다. 고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도멸괴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도멸괴. 괵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길을 좀 빌려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춘추 때 진나라가 있었어요. 춘추 시대 때 진나라. 그러니까 전국 시대 때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닌 춘추 때 진나라가 있었어요. 그 진나라에 헌공이 있었는데, 헌공이 괵나라를 좀 먹고 싶은 거예요. 괵나라를 취하려다 보니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이제 가는 길목에 우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나라한테 우리가 그 괵나라를 치러 가는데 길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괵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길이 필요하니까 길을 좀 빌려달라. 그래서 이제 가도멸객이라는 이제 고사가 생겼는데, 그 우나라에서는 그 아주 똘똘한 재상이 있었어요. 궁지기라고. 궁지기가 그 얘기를 듣고 빌려주면 안 된다. 빌려주게 되면 그 친구들이 진나라가 괵나라를 치고,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친다.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건데,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나라가 함부로 우리 우나라도 치지 않고 괵나라도 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연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치려고 하는 거다. 이제 그런 계책을 알고서 이제 우나라 임금한테 이제 간언을 하죠. 근데 우나라 임금이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왜 말을 안 듣냐? 진나라가 아주 귀한, 그때 당시에 뭐 금옥이지, 금과 그 옥, 아주 좋은 옥, 그 다음에 준마, 명마들을 많이 마구 보내줘요, 선물로. 이게 뇌물이지, 뇌물. 근데 그 뇌물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결국 이제 길을 빌려주죠. 그래서 궁지기가 예언했던 대로 진나라가 괵나라를 완전 박살내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우나라도 다 이제 정벌 하죠. 그래서 이제 다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생긴 고사가 이제 가도멸괴인데, 이런 게 이제 후대 이제 학자들한테 계속 전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도 우리 선현들이 알고 있었고, 일본에도 이제 그런 이제 일종의 수법이죠. 그런 수법을 알았죠. 그래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6세기 말에 명나라를 치겠다.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조선에 땅을 좀 빌려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 때죠. 그러니까 선조는 무슨 풀토도 몽소리냐, 그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줘서 가지고 중국이 무너지면 당연히 우리도 무너진다. 이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뭐 그 길목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는 전혀 빌려줄 수 없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괵나라가 무너지니까 우나라도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뭡니까,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죠. 반면교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일본 애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벌어져서 뭐 엄청난 고통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제 벌써 뭐 500년이 벌써 지났는데, 50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16세기니까 17, 18, 19, 20, 400년 훨씬 지났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이 어떻습니까? 중국과 미국은 지금 뭐 총칼로 전쟁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뭐 무역 전쟁을 가지고 하잖아요. 지금은 뭐 사상 사람들이 대체로 다 그 무역 때문에 더 많은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살짝 무역 전쟁인데, 중국이 사람 수가 많고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초저가 제품들을 막 엄청나게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주로 이제 미국을 정벌하기 위한 그런 요즘 말로 하면 뭐랍니까? 정미가도지. 정미가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미국을 정벌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다 뭐 길을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중국을 그때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정명가도라 그러죠. 정명가도. 그러니까 지금은 거꾸로 이제 중국이 미국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미하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나라들이 필요한 거지 중간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저가 제품 가지고 미국도 사실은 휩쓸고 있고 뭐 캐나다 뭐 유럽 쪽에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유럽을 갔었는데 유럽의 그 안경들 한 20만 원씩 가는 안경들이 다 중국 제품이더라고요. 그게 중국에서 5천 원짜리가 유럽에서 20만 원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여하튼 중국이 그렇게 세상을 다 지금 압도하고 있으니까 이걸 막아내자.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또 우리나라도 사실 그쪽에 다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중국의 고부가 가치 제품들은 적어도 더 이상 침범 말씀 없도록 그냥 이것저것 제한해가지고 지금 막고 있잖아요. 공동 대응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제 제가 이제 들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FTA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일본하고 우리가 FTA 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경쟁 우위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첨단 제품들이 우리가 잘하는 게 일본보다 잘하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고 보는데 중국이 거 들어오니까 갑자기 중국의 시진핑 총리를 보내가지고 삼자가 윤통하고 일본의 총리랑 같이 해가지고 뭐 삼자가 이렇게 뭐 해가지고 FTA 하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오버랩 되는 거예요. 가도 멸괴기 오버랩 되고 정명 가도가 오버랩 되면서 정미 가도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을 치겠다라는 것은 전 세계를 다 치겠다는 걸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공동 대응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갑자기 FTA 한다? 아니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중국에 타격이 많이 생기잖아요. 경제적으로 타격이 많이 생기니까 그 제품들은 안 팔리고 그러니까 더 싼 제품으로 중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게 한국과 일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야 이거 걱정이 많다. 지금 우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국하고 경쟁자거든요. 우리도 다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우리가 인건비가 그나마 좀 낮으니까 제품이 그나마 좀 질 좋은 제품에 가격은 좀 싸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그나마 있고 그래서 중국도 유럽, 미국 이렇게 가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그나마 이제 그렇게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을 한다? 이거는 게임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게임이 돼? 원자재가 웬만한 거 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응?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전기자동차가 나오면서 전기차가 어떻습니까? 거기 뭐 한 1,000만 원대가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중국이 뭐 세계를 지금 거의 석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철강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반도체만 지금 일부 우리가 좀 이제 뭐 미국을 유시해가지고 ASML 네덜란드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고부가 같이 지금 그것만 좀 앞서가는 거지. 대만은 뭐 TSMC가 있어가지고 대만이 중국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중국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서 경쟁해갖고 된다? 이긴다? 이거는 우리는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런 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탁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애들은요. 그 옛날에 뭐 수천 년 전에 그 선현들이 그 온갖 거기서 일어났던 어떤 유리한 거, 유리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 이제 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현대에서도 그대로 이게 다 활용해 써요. 우리도 이런 지혜를 좀 발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중국 애들이 미국을 치기 위한, 유럽을 치기 위한 지금 과정이 있는데 지금 약간 덜컹덜컹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장벽 여러 가지 생겨가지고
근데 그런 물품들을 어떤 형태로든 지금 다 소화시켜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 우리와 일본이 필요한 게 아니었나. 이런 게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당국자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뭔가 위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게 FTA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저는 뭐 거기에 박수를 치고 하겠지만, 이게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진나라가 백나라를 치기 위한 것이고, 또 오면서 우나라를 쳤듯이 또 일본이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길을 빌려달라고 해서 한국을 고통스럽게 했던 거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지혜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 중국에서 미국 유럽 여기를 가기 위한 어떤 그 중간에 그 길을 빌려달라는 게 우리나라와 일본이 아니었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제 뭐 걱정이 막 이게 무한의식으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나라에나 있었지만 살아남고 망하고 이런 것은 결국은 그 결정권자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존망이 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요즘에 좀 뭐 워낙 스피디한 그런 시대에 있으니까 그냥 제 생각이 그냥 기후로 그냥 끝나길 저는 이제 기대하고, 그럼에도 이 어떤 수많은 지식인들 또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현명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봐주면 그나마 좀 좋은 결과로 매듭을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